1968년 10월 21일 베트남 전쟁의 한복판. 한국군 장병들은 오늘도 정글 깊숙한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피와 땀으로 번 미군 군표 MPC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곧 고향으로 보낼 목숨값이었습니다. 군표 MPC는 미군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한 특수화폐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암시장에서는 이 군표가 주요 거래수단이 되었고, 베트콩 첩보원들까지 이 군표를 달러로 바꿔 무기를 구매하는 자금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새벽 7시 주월미 군사령부에서 벼락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코드명 C-Day. 지금 이 시간부터 종래의 모든 군표는 무효화된다. 구군표는 12시간 내에 신군표와 교환하라. 단 12시간. 한국군 장병들이 모아온 수천만 달러의 목숨값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한강의 기적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보다 더 잔인하고 치열했던 거래는 없었습니다. 1965년 한국은 말 그대로 기아선상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굶주렸고 경제는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 논란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은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해달라. 박정희 대통령은 이 요청을 단순한 동맹국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파병은 국가의 운명, 그리고 정권의 생존을 건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요청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의 집무실 극비 문서의 말미에는 대통령의 날카로운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을 것. 이 메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애국이라는 겉옷 아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한 치열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팀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벌인 보이지 않는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체결된 브라운 각서는 이 거래의 공식적인 계약서였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얻어낸 파격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파병을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대가는 미군의 군원 이관 중지, 개발 차관 제공, 베트남 군수물자 구매국의 한국 기업 포함과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지원 등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 돈으로 쿠데타 정권의 약한 정통성을 경제성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정치적 생존과 경제 기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승부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 끝에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총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돈은 당시 한국의 전체 외환 보유액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이 달러 박스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정희 정부는 국가 산업화를 위해 외화 유출을 극도로 통제했습니다. 병사들은 미군 PX에서 자유롭게 달러를 쓸 수 없었고, 자신들의 구매권을 미군이나 암시장 환전상에게 헐값에 판매하며 달러를 간청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병들이 벌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국가로 회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돈은 외환 보유액으로 잡히는 공식 기록 외에 국가 예산 기록에도 없는 유령 달러가 되어 청와대의 비밀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피한 이도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비자금이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대형 국책 사업에 투입되는 종잣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박정희 시대 국가 산업화의 자본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이 바로 다음에 벌어질 시대의 12시간 경제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새벽 7시 주월미군 사령부에서 떨어진 시대의 명령은 전쟁터의 총성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군표를 교환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콩의 자금줄을 끊고 암시장을 정화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달러 한 푼이 절실했던 한국군 장병들이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국가의 외화 통제 정책 때문에 미군처럼 달러를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보낼 목돈을 모으기 위해 군표를 들고 암시장의 그림자를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베트콩 첩보원은 물론 심지어 일부 부패한 미군 장교들까지 얽힌 거대한 달러박스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장병들의 피땀 어린 돈에 잔혹한 수수료를 떼어냈고 이 돈의 일부는 결국 적군의 무기 구매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 위험한 돈의 흐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작전 개시. 시간이 흐를수록 군표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급락했고 한국군 장병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중부에 주둔한 맹호사단의 한 행정관 최중희. 그는 1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글 곳곳에 흩어진 우리 중대원들의 군표를 모두 회수해야 하는 목숨을 건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중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습니다. 폭우와 낮은 시계는 헬기 운항 자체를 자살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중희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회수해야 할 돈은 단순히 국가의 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우들이 고향에 굶주린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피를 흘려번 생존 자금이었습니다. 이날 헬기조차 뜨기 어려운 지옥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중희는 상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헬기를 몰고 이착륙 금지 구역을 넘나들었습니다. 헬기는 정글 상공을 아슬아슬하게 비행했습니다. 미군 기지 통신을 무시하며 그저 12시간이라는 시간에 맞서 돈을 구출하는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땅에서는 돈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 장병들이 군표 뭉치를 흙 속에 묻거나 천으로 감싸비를 막으며 필사적으로 기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헬기 로터 소리가 총성보다 더 긴박하게 정글을 갈랐습니다. 이 순간 베트콩과의 총격전보다 더 긴박하고 처절한 경제사수 전투가 펼쳐진 것입니다. 한 군인의 희생과 용기로 수천만 달러의 목숨값을 지키려는 절박한 사투였습니다. 같은 시각 사이공 암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군표를 달러로 바꿔주던 환전상들은 패닉에 빠져 돈을 길바닥에 뿌렸고 하루아침에 파산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무장괴한들이 달러를 강탈하는 무법천지가 펼쳐졌습니다. 이 12시간은 총성은 없었지만 돈과 탐욕이 폭발한 가장 격렬한 경제전쟁이었습니다. 환전상들은 파산했고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12시간은 베트남 경제계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2시간의 사투는 끝났지만 더 큰 비극의 그림자가 우리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후 회수된 돈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외환이라는 명목으로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장병들이 받아야 했을 정당한 보상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의 고통과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희생으로 얻은 달러 박스에 숨겨진 수수료와 C-Day의 긴박한 사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박정희 정권에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참전 용사들에게는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들을 괴롭힌 것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첫째, 고엽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 고엽제는 베트콩의 은신처를 파괴했지만 귀국한 용사들의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질병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둘째, 돈벌이 용병이라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이 국가 산업화의 종잣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 대접 대신 이들은 치욕스러운 프레임에 갇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왜 국가는 이들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명예와 보상을 주지 않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국가적 침묵의 이유야말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가장 씁쓸한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C-Day 12시간의 경제전쟁과 유령 달러의 행방은 과연 우리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박정희 정권은 이 유령 달러를 국가 산업화의 마중물로 활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없는 이 돈은 당장 외화가 필요했던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돈은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즉각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과 재정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 대역사가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피 묻은 달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는 포항종합제철건설에도 이 자본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의 원조도 거부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벌어들인 은밀한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이 달러박스가 대한민국을 잿더미 위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기적의 재료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뒤에는 이 달러가 만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 남겨진 잔혹한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는 외화 유출 통제라는 명목 아래 장병들이 벌어온 돈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 비밀 금고로 넣었습니다. 영웅들은 고엽제 후유증과 용병이라는 사회적 프레임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묻어버린 국가의 도덕적 책임과 개인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갚아야 할 가장 씁쓸한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C-Day 12시간의 경제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영광의 기록 아래 우리가 외면했던 가장 어둡고 씁쓸한 기록은 무엇인지, 이 역사의 아픈 진실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미스테리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